새벽 5시 반. 종로 골목 끝 오래된 주택가 위로 엷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김서진은 그 안개를 뚫고 작은 출근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규칙적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동네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학생 시절부터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람들을 도와왔죠.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 깊은 곳에 묵직한 피로가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아침마다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복지관 앞에 도착한 서진은 문을 열기 전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은은한 된장국 냄새가 복지관의 따뜻함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서진은 신발을 갈아 신으며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괜찮겠죠.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데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허리를 조금 굽힌 78세 할머니 윤말레 씨가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회색 코트와 바랜 장바구니가 오래된 세월을 보여주고 있었고 표정에는 뭔가 급한 듯 그리고 미안한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말레 씨는 손을 조심스럽게 모아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이 또 연락이 없네요. 한 달째예요. 생활비가 끊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지관에서 자주 보던 얼굴, 사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오랜 싸움 끝에 멀어진 상태였죠. 하지만 오늘 말레 씨의 눈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조금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말레 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서진은 할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오늘도 혼자 견뎌내고 계시구나. 나는 도와드릴 수 있을까 정말로. 복지관 창밖으로 햇빛이 조금씩 스며들자 서진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아주 작은 빛이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관리실에서 급하게 호출이 온 겁니다. 서진 씨, 큰일 났어요. 동네에서 난리 났어요. 전화기 너머의 떨린 목소리. 그리고 이어진 말. 윤말레 할머니가 이웃이랑 크게 싸웠대요. 어제 밤부터 계속. 서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얌전히 도움을 청했던 말레 씨가 이웃과 싸웠다는 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서진은 서류를 정리한 뒤 가볍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겠어요. 그렇게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동네 다툼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에게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시작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침 햇살 속에서 서진의 뒷모습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는 두려움, 책임감, 그리고 아주 미세한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나와 골목으로 들어서자 좁은 계단 위쪽에서 누군가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서진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보고 도둑이라고. 내가 왜 그딴 소리를 들어야 해. 말레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계단 위에는 젊은 여성이 아이 손을 붙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지친 듯했고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 우리 집 문 앞에 놓인 택배. 누가 가져갔는지 CCTV에 나오잖아요. 할머니밖에 없어요. 그게 왜 나예요? 밤에 나간 적도 없다니까. 두 사람의 목소리가 좁은 골목에 메아리처럼 번졌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도 멀찍이서 바라볼 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지영 씨도 잠시만 진정하시고요. 말레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서진 씨,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전 할머니를 믿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정부터 하셔야 해요. 지영 씨도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괜히 의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애 앞에서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다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쪽 모두 상처가 있었고 양쪽 모두 억울했고 양쪽 모두 외로웠습니다. 결국 서진은 중재를 제안했습니다. CCTV를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확인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야기에도 늦지 않아요. 그 순간 말레 씨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안 봐도 뻔하지요. 나는 혼자 사는 늙은이라서 뭐든 내 탓으로 돌리면 끝이니까. 그 말이 서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영 씨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아요. 복지관에서 같이 확인해요. 사람들이 흩어진 후 서진은 말레 씨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말레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난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날은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 서진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갈등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지요. 복지관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할머니는 지금 무엇을 견디고 있는 걸까? 계단 아래에서 지영 씨 아이가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할머니 무서워. 아냐. 그냥 엄마가 조금 화났었어. 작고 흔하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오해의 시작. 그것이 서진의 마음 안에서 천천히 무게를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택배 시비가 아니며 사람들의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오래된 골목의 냉기가 뒤엉킨 더 큰 문제의 서막이라는 것을.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복지관 안은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지영 씨는 팔짱을 낀 채 굳은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고 말레 씨는 손끝을 꼼꼼히 맞잡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흐릿하게 비추는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밤 11시쯤 작은 그림자가 계단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그림자의 체구가 말레 씨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영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 체형 저 옷 할머니 맞잖아요. 말레 씨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잠들어 있었어요. 서진은 영상 속 그림자를 멈춰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확신하기엔 너무 흐립니다. 얼굴도 안 보이고요. 그는 말레 씨의 불안한 호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손등이 하얗게 질릴 만큼 손을 꽉 쥐고 있었지요. 지영 씨는 점점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누군데요? 우리 동네 주민 중에. 저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 거의 없는데.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골목은 늦은 밤이면 매우 고요했고 노인을 제외하면 거의 인적이 끊겼습니다. 서진은 중재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지영 씨, 잠시만요. 화내고 싶으신 마음 이해하지만 저도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매번 잃어버리는 게 우리 집 택배예요. 말레 씨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보고 도둑이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말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의심은. 서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로 너무 감정이 올라왔어요. 지영 씨는 불만이 가득한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다 아이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지관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 후 말레 씨는 거의 주저앉다시피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진 씨, 나 정말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왜 난 기억이 없을까요? 그 말은 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혹시 깜빡하거나 시간이 헷갈릴 때가 있으세요? 말레 씨는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겁고 차가운 현실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탓이나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말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혹시 이상한 걸까요? 서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할머니 잘못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함께 할게요. 그날 밤 복지관 불을 끄고 나오면서 서진은 골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줄, 조용한 스탠드 조명,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말레 씨 집 창문. 그 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작은 신호처럼. 서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상황 여기서 끝나지 않겠지요. 서진은 며칠 동안 두 집을 번갈아 방문하며 상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지영 씨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예전처럼 공격적이지는 않았고 말레 씨는 기억을 더듬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은 말레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꽃무늬 이불과 낡은 전기장판이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엔 약 봉지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난번 이야기해 주신 거 다시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말레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문 앞에 뭘 놓는 소리. 그래서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 말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도둑이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서진은 바로 지영 씨 집도 방문했습니다. 지영 씨는 아이를 재운 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오해였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확정은 아니지만 할머니 말이 계속 일관돼요. 지영 씨는 깊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요즘 너무 불안했어요. 애 키우느라 지쳐서 괜히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서진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나 힘들어요. 오늘은 서로 조금만 더 믿어보면 어떨까요? 며칠 뒤 동네 게시판에 한 공지가 붙었습니다. 최근 택배 절도범 체포. 범인은 인근 골목을 돌아다니던 외부인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 글을 보자마자 복지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서진 씨, 저 할머니한테 가서 사과하고 싶어요. 그 말에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함께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말레 씨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영 씨는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레 씨의 눈가가 천천히 젖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요즘 자꾸 기억이 흐려져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 순간 골목에 따뜻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아주 작은 오해로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해결된 뒤 동네는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인사를 더 자주 건넸고 지영 씨는 아이와 함께 종종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복지관에서 정리된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 거창하지 않아도 되지요. 어느 날 오후 말레 씨가 조심스럽게 복지관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서진 씨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고맙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진은 놀라며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전 그냥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더 외로웠을 거예요. 그 말에 서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지관 창밖에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말보다 현실적인,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변화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며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괜찮겠지요. 그러자 마치 응답하듯 골목 너머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작지만 오랫동안 서진의 마음을 밝게 비출 등불 같은 소리였습니다.